국정농단 사태를 거치고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보수 정당의 지지도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의원들은 존재감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지역이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관광 전담 조직이라는 말을 만들어 관광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대구 관광뷰로가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법인 설립이 급하게 추진된 데다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도 한마디로 졸속 그 자체였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농번기를 맞은 농촌에서는 농가 간 물고 싸움이 벌어질 만큼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문경시가 하수처리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옆에 제지 공장이 밀집해 공해를 배출하고 있는데도 대구시가 대책을 내놓지 못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이런 열기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구에는 옅은 안개가 경북 지역 곳곳에서는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아져 있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걷히겠고요. 낮 동안에는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선선한 바람이 동쪽으로 빠져나간 자리에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29도, 경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요. 맑은 햇살 속에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당분간 이러한 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요. 남은 한 주는 더위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고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보수 정당의 지지도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인 지역 출신 의원들은 존재감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대구 경북이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20명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은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싸움에 진흙탕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은 보수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주요 당직을 맡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당 지도부에 좀 이렇게 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대표나 최고위원회 지금 이제 도전할 만한 사람이 지금 현재는 보수 지지도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의원 대부분이 포함된 초재선 의원들이 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지만 메아리 없는 울림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대 차를 극복해야 됩니다. 청년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학생과 청년 또 이런 사람한테 그분들이 멀어진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다가가지 않았다 저는 진단하고. 여당 의원 2명이 있지만 새 정부 고위직에 지역 연고 인사가 크게 줄어 과거처럼 인맥을 활용한 현안 사업 추진을 기대하기도 힘들 전망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비전과 논리로 통해서 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사람 채널만과 일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역. 오랫동안 절대적 지지를 받아온 보수 정당 소속 TK 의원들은 당내에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내각에서도 지역 출신이 밀려나면서 앞으로 지역 현안을 추진해 나갈 새로운 돌파구 모색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나도록 탈핵 공약의 구체적인 밑그림조차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 등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경주 지역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하라! 월성 1호기는 설계 수명 30년을 넘긴 노후 원전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폐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 또한 즉각 멈추는 것이 답이다. 또 월성 1호기는 이미 법원이 수명 연장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로 재판을 끌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주에서는 지난 4월간 2번이나 지진이 발생했고 600여 차례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탈핵 공약이 빠른 시일 내로 이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진이 아니더라도 계속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2.5 지진 때문에 놀란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월성 1호기 폐쇄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영남권 탈핵 학부모 행동은 경주와 함께 부산과 울산, 창원 등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신고리와 신한울, 영덕과 삼척 등 신규 원전 백지화 공약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원전 산업계와 일부 학자들이 탈핵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이 후퇴할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산업을 둘러싼 이제 이 핵 관련된 분들이랑 또 뭐 학계나 이런 분들이 좀 반대하고 계시는데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맞서서 강력하게 탈핵 공약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한 달이 넘도록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인 탈핵 공약이 나오지 않으면서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시가 관광 전담 조직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관광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대구 관광뷰로가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유를 살펴봤더니 법인 설립이 급하게 추진된 데다 조례 개정 과정도 한마디로 졸속 그 자체였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직원 1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사단법인 대구 관광뷰로. 대구시가 관광공사를 만들려다 여의치 않자 사전 단계로 추진됐는데 설립 과정은 일사천리였습니다. 지난해 8월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무섭게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가 잇따랐고 불과 2달 만에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이 끝납니다. 같은 시기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됐는데 역시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대구시 담당 국장이 주도해 시의원들을 설득했고 개정 제한 20일 만에 시의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네, 진짜 뭐 급하게 와서 막 급하게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집행부에서 가져오는 조례의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슬쩍 끼워서 이렇게 넘기가면 사실 의원들이 그거를 우리가 조례의 근거인 관광진흥법에 배치되는 사안이 있었는데도 토론도, 수정안도, 소수 의견도 없이 그대로 관철된 겁니다. 특히 지난 1월 2일 대구시와 대구관광뷰로가 고유 업무 위수탁 업무 협약을 맺는 과정에선 시의회 동의는 아예 생략됐습니다. 위원님한테도 보고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회라든지. 어쨌든 간에 이번에 알겠습니다만은. 행정의 절차로서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만한다거나 표현할까 조금 무시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우리 한번 심도 있는 의견 절차를 개진해 볼 생각입니다. 법적 근거가 부실한 조례 개정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곳곳에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법무팀의 자문 등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문제될 게 없다며 위법성 논란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고 시민단체는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농번기를 맞은 농촌에서는 요즘 극심한 가뭄으로 농가 간의 물고 싸움이 벌어질 만큼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경시가 하수 처리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낙동강 수계 제1지류인 영강이 말라붙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문경에 내린 비는 185mm로 지난해의 절반, 지난달 강우는 전년 4분의 1 수준도 못 미치고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8.2%로 20%가량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인 가뭄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농업용 수로에는 물이 가득하고 농민은 수문을 열고 콸콸 논에 물을 댑니다. 인근 하수 처리장에서 정화된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겁니다. 문경 점촌 하수 처리장은 유입된 생활 하수를 2급수로 정화 처리해 하천으로 방류하는데 그중 3분의 1가량을 농업용수로 제공합니다. 이 처리장의 물 재이용 시설은 지난 2010년 조성됐지만 쓰지 않고 있다가 최근 가뭄 속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부터 모내기철을
시작으로 일일 1만 톤을 이행신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처리장과 연결된 대형 수로 3곳을 통해 농가에 요청이 있을 때마다 물이 공급되는데 덕분에 200헥타르에 달하는 영신 들판이 무사히 모내기를 치렀습니다. 이 물 아니면 넌 다 마를 거 없어요. 그렇게 이 물을 이제 저기서 퍼올리니까 이 들 전체가 안 말르고 지금 있는 거지. 우리 들로 봐서는 큰 보물입니다. 하수 처리장의 방류수가 가뭄 속 타들어가는 농심의 생명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굴뚝 없는 공장을 유치해서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던 대구 테크노폴리스 바로 옆에 제지 공장이 밀집해서 공해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조성 이전부터 수십 년째 영업을 해온 터라 행정기관은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바로 옆에 있는 한 제지 공장. 이 업체는 대기 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를 기준치보다 10배 넘게 배출하거나 기준치를 3배나 초과한 염화수소를 배출하다 달성군에 적발됐습니다. 또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까지 기준을 어기고 배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름 같은 데는 이제 남풍이 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어요. 종이 제조에 필요한 열을 얻기 위해 여기서 태우는 폐기물은 대부분 공해 발생이 많은 폐합성 수지입니다. 주민들은 천연가스 사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공장 측은 폐합성 수지를 소각해주면서 따로 처리 비용을 받고 있어 주민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근처에 있는 다른 제지 공장 2곳 역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테크노폴리스는 정보통신과 IT 융복합 등 이른바 굴뚝 없는 공장을 유치하는 첨단 산업 복합단지이지만 바로 옆 공해 배출 공장 탓에 이름이 무색합니다. 행정당국은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테크노 조성하면서 거기 옛날 그 현풍 공장 해가지고 거기를 빠져 빼놓고 조성했어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걸 제외시키다 하는 이야기를. 주민들은 주변 인구가 4만 5천 명으로 급증했다며 제지 공장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단지에서 이렇게 공해를 내뿜는 업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을 하여서 제지 공장 쪽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시설 보완 등은 하겠지만 사업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전국 광역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시도지사 간담회를 엽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등 17명의 시도지사는 지방분권과 일자리 추경, 지역의 현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대통령의 공약인 제2국무회의 신설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합니다. 또 오후에는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가 열리는 프레스센터로 자리를 옮겨 지방분권 개헌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940년대 조성된 뒤 대구 스포츠의 상징과도 같았던 장소 대구 시민운동장이 복합 스포츠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들이 상당 부분 철거된 가운데 축구 전용구장을 포함한 복합 스포츠타운은 내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서건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을 떠나며 본격적으로 추진된 대구 복합 스포츠타운 사업. 지난 2015년 주경기장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각종 체육시설이 새롭게 들어서고 주변엔 공원도 조성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의 첫 번째 성과물이라 할 유소년 축구센터는 지난해 개장했습니다. 복합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면서 가장 먼저 개장한 것이 이곳 유소년 축구센터입니다. 지금 이 옆에 축구 전용 경기장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유소년 축구센터와 같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앞으로 잘 낼 것 같습니다. 유소년 축구센터로 시작된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이미 주경기장은 철거가 완료됐고 야구장도 본격적인 철거에 돌입했습니다. 핵심 사업인 축구 전용구장이 건설비 증가로 공사 지연 우려도 있었지만 대구시는 국비 확보와 함께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아마 업체가 결정이 되면은 6월 달에 계약을 해서 18개월 계획으로 하면은 아마 내년 12월에는 공사가
준공이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스포츠 지형을 다시 쓸 복합 스포츠타운이 새로운 가치를 담은 체육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시가 에너지 문제 해결과 청정에너지 도시 건설 방안 등의 시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오늘 오후 7시 프린스 호텔에서 시민 원탁회의를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시민 원탁회의에는 시민과 활동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시민이 주체가 되는 청정에너지 생산 활동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시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구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권오을 바른정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지역은 자유한국당과 비한국당의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는 필요하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과도 연대해 후보를 단일화하도록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해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회사목교구장 대리신부가 생활인들을 감금한 혐의로 징역형이 구형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성역 없는 판결과 대리신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희망원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어제 결심 공판에서 희망원의 이른바 징벌방인 심리안정실 운영에 대해 검찰이 희망원 전 원장 신부인 A씨와 성 요한의 집 원장인 B씨에 대해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자 이같이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대책위는 희망원 전 원장 신부인 A씨는 교구의 8개 사회복지법인과 6개 병원에 대한 지도와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사회사목교구장 대리신부로 직을 맡고 있다면서 조한길 대주교가 당장 사퇴시키고 교회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사가 현장 체험학습을 가는 길에 초등학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홀로 남겨둔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모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던 중 한 학생이 용변이 급하다고 하자 담임교사가 달리는 버스 안에서 비닐봉투에 해결하라고 한 뒤 고속도로 휴게소에 홀로 내리도록 했습니다. 학생은 부모가 데리러 올 때까지 1시간가량 홀로 남겨졌고 학부모가 학교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해당 학교는 담임을 직위 해제시키는 한편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마을기업 육성사업 대상으로 신규 13곳과 2000년도 6곳 등 모두 19개 마을기업이 행정자치부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13개 마을기업은 최대 5천만 원, 2000년도 지원 대상 기업에는 최대 3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은 모두 103개로 지난해 83억 원의 매출과 1,2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상북도는 재능과 열정이 있는 전국의 청년들에게 창업과 창작 활동을 지원해서 지역에 정착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청년 유턴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청년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비롯해서 카페나 음식점, 게스트하우스 창업, 지역의 역사 자원을 활용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10명가량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국민으로 출신 지역과 거주 지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3천만 원가량이 지원됩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 폐렴의 주요 원인이 되는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과 노인복지시설 등 160개 다중이용시설의 레지오넬라균 오염도를 검사합니다. 레지오넬라균은 흙먼지 상태로 냉각 탑수나 배관 등에 서식하다가 수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 급격하게 증식해 노약자나 만성 폐질환 환자들에게 냉방병을 일으킵니다. 대구시는 올해는 이른 더위로 냉각기 사용이 많아져 레지오넬라균 오염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형 건물의 냉각 탑수와 배관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곳곳에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구에는 옅은 안개가, 경북 지역 곳곳에서는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아져 있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걷히겠고요. 낮 동안에는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청도와 영천도 29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28도를 웃돌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2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낮 기온 28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